복덕방. 이태준은 1904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한국 근대 문학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작가로 섬세한 문체와 현실적이면서도 정감 어린 서사를 통해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1925년 오목녀를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하였고, 이후 달밤, 복덕방, 돌다리 등 다양한 단편소설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서민적 정서와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특히 복덕방은 193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한때 번성했던 복덕방 주인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몰락해 가는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의 변화를 묘사하며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태준은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서정적이면서도 간결한 문체와 일상의 세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문학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단편소설의 명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으로 월북하였으며 이후의 행적은 명확하지 않으나 한국전쟁 이후 숙청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한국 단편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들로 평가받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구석, 좁다란 골목 끝에는 오래된 복덕방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문, 그리고 방 안에 놓인 작은 화로 하나. 그곳엔 복덕방 주인 영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젊은 시절 나름대로 번듯한 복덕방을 운영하며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던 중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복덕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직거래가 많아지고 손님이 줄어들면서 영감의 복덕방은 점점 쇠락해 갑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다시 손님이 몰려오겠지 하며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방 안에 앉아 하염없이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가끔 손님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집 얼마예요? 물어보곤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이 변했어 영감은 한숨을 쉬며 텅 빈 복덕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신혼부부가 복덕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감님, 저희 신혼집을 좀 구하려는데요. 젊은 남편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는 예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영감은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젊을 땐 누구나 자기만의 보금자리를 원하지. 하지만 문제는 서울에 마땅한 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은 있지만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요즘 방세가 너무 올라서 싼 방은 찾기 어려울 텐데. 영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이든 괜찮아요. 작은 방이라도 좋아요.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설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금은 낡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작은 집 하나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부부는 기뻐하며 계약을 고민했지만 결국 금전적인 문제로 계약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영감은 그들이 떠난 후 허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집을 구하기 힘든 세상이구나. 어느 날 복덕방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붉은 입술, 곱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우아한 손짓. 영감님, 저도 방 하나 구하려고요. 그녀는 과거 기생 생활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조용히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생이라 하면 쉽게 살아왔다고들 생각하지만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감은 그녀를 바라보며 어울릴 만한 방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집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구먼. 영감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보금자리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리 쉽지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복덕방을 찾는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복덕방을 믿지 않았고 중개인을 끼지 않고 직접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복덕방이 한때 번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일같이 손님이 들락날락하며 계약이 성사되었고
영감은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 안에 조용히 타오르는 화로의 불빛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문을 닫아야 할 때가 된 걸까? 영감은 고개를 떨구며 오래된 폭덕방 간판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국 영감은 폭덕방의 문을 닫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은 변했어. 나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정리하고 간판을 떼어내었습니다. 과거 이곳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꿈꾸던 집과 삶,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과거의 한 장면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감은 조용히 폭덕방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면서도 어딘가 후련한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영감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태준의 폭덕방은 단순히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 속에서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삶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전통의 몰락. 과거 한때 번성했던 폭덕방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처럼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영감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시대의 흐름에 밀려나게 됩니다. 인간의 꿈과 현실의 괴리.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를 꿈꾸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로 인해 좌절합니다. 기생 출신 여인은 새로운 삶을 원하지만 과거의 흔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합니다. 고독과 소외, 그리고 새로운 시작. 영감은 더 이상 자신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폭덕방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폭덕방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찾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꿉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면 결국 시대에 밀려날 수밖에 없지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삶의 흐름을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어느 시대의 폭덕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